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1분의 시간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바쁘신 중에 발걸음 해 주셨는데요. 이제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전략, 현장 밀착, 경청 이런 것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제 시민분들 직접 만나면서 어떤 걸 느끼고 계시는지,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경제 살려라죠. 예,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데 불법, 반헌법, 계엄령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대선까지 치러지고 있다 보니까 예. 뭐 시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경제 이번에 살려내지 못하면 예. 정치 그만두라 할 정도로 우리 시민들은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떤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보는 부산은 어떤 모습인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필요한 정책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부산을 주식에 비유하면 예.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 네. 이제는 부산 주식을 사야 될 때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부산 발전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지겠다라고 하는 경제 공약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산 공약을 좀 살펴볼 텐데, 핵심은 해양수도 부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가기관들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찢어놓으면 안 되지만 해수부는 예외로 해서 부산에 옮기겠다 약속한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하나의 부서만 부산으로 옮기는 게 맞는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정말 그 부산으로 정부 부처를 옮기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기억을 해보면 네. 그때 큰 격차로 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공약이 해수부를 부활시키고 맞아요.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못 해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한 개 부처를 부산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뭐 이재명 후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정부조직법 개편에 들어갈 겁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고요. 다른 야당들도 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방향의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서 해수부가 부산으로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부처를 지역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지만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서 이건 꼭 실행해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좀 덧붙인다면 예. 혁신이 필요한 시대고요. 네. 혁신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곳에 모든 부처가 다 모여 있는 것들이 장점이 있지만 예. 어떤 일이든지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양을 주 무대로 하고 부산이 해양 수도 뭐니 하더라도 해양에서는 수도로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 해수부 부산 오는 것들은 꼭 해낼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해운 회사인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다 또 요래 밝히셨는데, 관련해서도 자세히 여쭤볼까요? 네, 이런 걸 시너지라 그러죠. 예. 우리가 시너지, 예. 보통 보면은 어떤 장사들은 몰이라 그래서 여기 가면 이런 가령 옷은 다양한 옷을 살 수 있다 이런 게 몰이라 그러면 네네. 이 기업에서는 클러스터라 그럽니다. 여기에 가면은 이 업종이 다 모여 있구나. 네. 부산은 해양 수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해양과 관련한 산업은 부산에 다 모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해운업에 있어서는 정부하고의 협조가 대단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북구강로 같은 경우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이 HMM이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시가총액이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몇 위쯤 됩니까? 네, 15위에서 18위 정도 갑니다. 15위에서 18위. 예. 예. 한 23조 어마어마하네요. 정도 되는 회사고요. 매출 기준으로도 40위권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민주당이 얘기했던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 100대 기업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게 실현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주가입니다. HMM이 최근 3영업일 동안에 네. 매일 8%씩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부산으로 HM이 옮겨온다는 거에서 이미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HMM도 잘 풀릴 겁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해주신 해수부 부산 이전, 해운회사 뭐 HMM 유치 이런 것들이 북극 항로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될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극 항로 개척 추진위원회도 출범을 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시민분들께서 북극 항로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부산 시민이 좀 자신감을 회복을 해야 될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경제 지표에서는 인천에 많이 밀렸어요. 예. 인천에 가보면 제2의 경제도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이 이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양 수도라고 하는 계속해서 이어져온 이 이야기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제2의 해양 수도가 될 거냐. 이게 바로 북극항로입니다. 북극항로라고 하는 부분들은 적어도 5년, 10년, 15년 우리 부산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를 아주 단선적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부산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대한 담론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 부분이 포함되고 또 입법을 전제로 하는 부분들이 많죠. 예. 북극항로를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조직개혁법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유일한 어떤 의원인 우리 전재수 의원이 업무의 효율적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해 나간다 그러면 네. 매우 효율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이어서 해사 전문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지 일주일 만에 인천에 국제해사 상사법원을 설치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은 국제 사건을 다루고 부산은 국내 사건을 다루자는 내용인데 근데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해사법원을 한 곳에 집중 육성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뭐 이거는 약간 좀 잘못 전해진 거고요. 네. 법원의 우리가 규모를 판단할 때는 법관의 수가 중요합니다. 네. 예, 법관의 수를 부산을 인천보다 훨씬 많이 두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주 법원의 기능이 부산에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래 있어서 어떤 일은 뭐 A 법원 어떤 일은 B 법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고요. 자연스럽게 부산 중심으로 해사법원이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게 이제 다루는 일들이 국제 사건이 주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여기는 국제 사건만 접수합니다. 이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가 법원은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게 예. 편의성이 강조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훨씬 더 법관이 많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부산 해사법원이 크게 발전할 겁니다. 네. 자,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앞서 이제 우리 HMM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과연 이제 사내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예. 그리고 이거 자체가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을 줄 거냐 하는 거였는데요. HMM 노조가 부산에 가는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동안 8%씩 올랐어요. 네. 산업은행 부산으로 옮긴다 그러면 산업은행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이. 예, 파업 들어갈 겁니다. 바로. 예, 그래서 앞서 우리 뭐 국민의 그분 산업은행 한 번도 안 갔어요. 토론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인들 저도 정치 들어와서 느끼는 거지만 설득을 시켜야죠. 네. 그죠? 서울시장도 반대를 하고 있고 산업은행 노조도 결사 반대하는데 매일 부산 방송에 나와서만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과 관련한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해수부도 넘어오고 HMM을 비롯한 해상 물류 대기업들이 넘어온다 그러면 우선 해양진흥공사가 금융 기능을 하고 있지만 예. 여기에 더해서 좀 더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시간이 3분 남아 있습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산 e스포츠 산업 육성 공약도 궁금한데 예전에 이재성 위원장님께서 자갈짜짐에 나오셔가지고 예. 또 이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미 주식시장을 지금 앞에 건 이미 알려진 거고요. 예. 이거는 숨겨져 있는 호재죠. 이 e스포츠 시장이 한 3조 시장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연 23%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스포츠라는 브랜드를 부산이 잡아야 됩니다. 이건 산업과 관광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우리 테니스 좋아하는 분들 윈블던 한번 가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 런던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예.
다대포, 강할리 이런 지명들이 e스포츠 팬들이 내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될 때 부산이 발전하고요. 부산으로 우리 비행기도 우리 항공사도 부산이 취향해달라 그렇게 발전할 겁니다. 이 부분들은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산 공약과 관련해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부산 시민분들께 덧붙여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있을까요? 아마 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두 후보의 부산 공약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준비가 돼 있는지는 뭐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국민, 시민이 주도권을 가져가야 됩니다. 예. 부산에 맨날 뭐 빨간색만 되면 다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시민을 위한 그런 봉사하겠다라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부산도 인물과 정책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다 그러면 부산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요. 정치인들도 정말로 반성을 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전해 주신다면요. 1분 정도 시간 네,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절박합니다. 시민 여러분. 부산에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약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만큼 우리 부산에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기회를 줘서 저희가 부산을 위한 발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보답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기회를 꼭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